치의학도를 비롯한 의학계열 학생들을 위한,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도 재미있는 MK해부학 그 15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넙다리뼈, 피머를 다룹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는 자유다리뼈, Free Bones of Lower Extremity 혹은 Lower Limb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중 더 프록시말 사이드에 있는 넓적다리, thigh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보는데요. 이 thigh에 있는 두 개의 뼈는 넓다리뼈, femore와 무릎뼈인 patella이죠. 네, 오늘은 넓다리뼈, femore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넓다리뼈, femore. femore는 대퇴골로 불리죠. 사람에서 가장 길고 강한 뼈로서 위는 엉덩관절, 힙 조인트, 아래는 무릎 관절, 니 조인트의 구성에 관여하고요. 몸쪽 끝, 프록시말 익스트리미티 혹은 프록시말 엔드, 몸통, 바디 혹은 셰프트, 그 다음 마지막으로 먼쪽 끝, 디스탈 익스트리미티, 디스탈 엔드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장축에 대해서, 수직축에 대해서 약 10도 내지 20도 정도 안쪽으로 경사가 져 있습니다. 피머의 길이는 스트라이드 게이트의 길이에 관여가 되어 있고요. 그 스트렝스는 뼈가 이겨내야 되는 체중과 근력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바디 혹은 셰프트는 대체적으로 전체 길이에 있어서 실린드리컬하게 생겨 있고요. 앞으로 약간 휘어 있는 형태입니다. 프록시말 엔드 쪽에 있는 라운디드 아티큘러 헤드는 내측으로 뻗어 있는 형태이고요. 디스탈 엔드 쪽은 넓고 큰 두 개의 칸다일로 되어 있어서 아래쪽에 있는 티비아와 관절을 하게 됩니다. 서 있을 때의 femoral shaft, femore의 바디는 tibial articulation을 기점으로 보았을 때 상방 그리고 외방, outward죠. outward inclination을 보여서 femoral head가 pelvic width에 의해서 벌어져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femoral obliquity 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더 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더 큰 pelvic breadth, 펠비스의 가로 넓이와 여성의 짧은 femoral length가 컨비네이션 되어서 femoral obliquity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더 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먼저 몸쪽 끝, 프록시말 익스트리미티, 프록시말 엔드를 다뤄보겠습니다. 몸쪽 끝은 넓다리뼈 머리, 헤드, 넓다리뼈 목, 넥, 그리고 작은 돌기, 레서 트로캔터, 그리고 큰 돌기, 그레이터 트로캔터의 네 가지 주요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넓다리뼈 머리, 헤드는 내 상방으로 돌출한 구상의 과두로서 엉덩관절, 힙본의 acetabulum 절구의 반달면 lunate surface의 관절에서 엉덩관절 힙 조인트를 구성하게 되죠. 넓다리뼈 머리 중앙에는 오목이 하나 있는데요. 이를 넓다리뼈 머리 오목, fovea capitis femoris라고 하고, 넓다리뼈 원인데 round ligament femur, 요거의 다른 이름은 ligamentum teres 혹은 ligament of head of femur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넓다리뼈 원인대가 부착하는 곳이 됩니다. 넓다리뼈 머리는 아티큘라 마진에 좀 더 디스탈해서 acetabula labrum 의해서 둘러싸여지죠. 헤드의 아티큘라 마진은 전면을 빼놓으면 매우 명확한 편으로 전면에서는 아티큘라 서피스가 넥으로 부드럽게 이행이 됩니다. 넓다리뼈 머리 헤드에 잘룩한 넓다리뼈 목이 붙어 있는데요. 대략 5cm 정도 되고요. 넓다리뼈 목에서는 중앙 부위가 가장 좁고, 레터럴 사이드, 피머의 바디 쪽으로 갈수록 더 넓어져서 외측에서 가장 넓습니다. 넓다리뼈 목 넥과 넓다리뼈 머리 바디의 장축이 만나서 이루는 각은 대략 120도에서 130도 사이인데요. 길리건 등이 2013년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127도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이 각의 이름이 있는데요. 이 각을 angle of inclination 혹은 neck shaft angle이라고 부르죠. 이 angle of inclination이 어린이 때에는 보통 더 넓은데 성장함에 따라서 점점 그 각이 좁아지고 여자에게서는 골반이 넓기 때문에 남자보다 보다 직각에 가까워집니다. 한편 넥은 쉐프트에 비해서 전방으로도 살짝 회전이 되어 있는데 대략 10도에서 15도 정도의 각도를 보여주지만 역시 개인별, 인종별 차이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넙다리뼈 목 넥의 가쪽에 있는 큰 융기를 큰 돌기 그레이터 트로켄터라고 하고 이의 안쪽 면에 있는 깊은 오목을 돌기 오목 트로켄터릭 파사 혹은 디지털 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넙다리뼈 목의 안쪽 아래에 있는 작은 융기를 그레이터 트로켄터에 대해서 레서 트로켄터 작은 돌기라고 부르죠. 이 부근에서는 피모에서 많은 수의 베스큘라 포라미나들이 발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피머의 뒷면, 몸쪽 끝, 서의 뒷면에서 보면 두 개의 돌기, 그레이터와 레서 트로켄터를 잇는 뚜렷한 능선이 있는데 이를 돌기 사이 능선이라고 해서 인터트로켄터릭 크레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능선의 대략 중앙 정도에 결절이 하나 있는데 그 결절을 네모근 결절이라고 해서 리네아 쿼드라타 혹은 쿼드레이트 튜버클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앞면에도 비슷한 형태의 구조가 있는데요. 역시 두 돌기 그레이터와 레서 트로켄터를 사이에 있는 선상에 거친 부분이 있는데 뒤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덜 도드라지기 때문에 돌기 사이 선이라고 해서 인터트로켄터릭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하자면 뒷면에 있는 것은 인터트로켄터릭 크레스트이고 앞면에 있는 것은 인터트로켄터릭 라인이 됩니다. 그레이터 트로켄터 살펴보죠. 그레이터 트로켄터는 사각형의 위로 크게 돌출된 부위로 넥과 바디의 경계 부위에 위치하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많은 수의 힙 머슬들이 이 두드러진 뼈 돌출 부위에 부착함으로써 그들이 액션을 할 때 레버리지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터 트로켄터의 후 상방 부위는 상내방 부위로 오버행이 생길 정도로 뻗쳐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넥의 트로켄터릭 파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레이터 트로켄터의 외측면은 페모럴 쉐프트의 외측면과 연결되어 있어서 전 하측에서 오블리크 플랫 스트립에 의해서 이것이 가로질러집니다. 레서 트로켄터 레서 트로켄터는 코니컬 파스테로 미디얼 프로젝션으로서 넥과 쉐프트의 경계 부위의 파스테로 인피리어 애스펙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레서 트로켄터의 최정점과 전면은 거친 반면 파스테리어 서피스는 매끈한데 주로 일리아소아스의 근육들이 부착되게 되죠. 이들은 상당히 거대합니다. 인터트로켄터릭 라인 전면에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레이터 트로켄터와 레서 트로켄터를 잇는 프라미넌트 리지입니다. 이 라인은 전방에서 힙 조인트 캡슐의 레터럴 리미트의 역할도 합니다. 일리오페모럴 리가멘트의 위아래 밴드가 부착하는 곳이고요. 디스탈 방향으로는 앞으로 배우게 될 스파이럴 라인이라고 하는 것의 연속이 됩니다. 이 라인은 쉐프트에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인터트로켄터릭 크레스트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뒷면에 매끈하지만 매우 도드라진 융선으로서 역시 그레이터 트로켄터와 레서 트로켄터를 잇는 구조물인데 그레이터 트로켄터에서는 파스테로 수피리어 앵글에서부터 레서 트로켄터까지 이어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중앙 살짝 위에 쿼드레이트 튜버클이 있는데 이 튜버클은 보통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머슬에 의해서 덮여져 있고 쿼드라투스 페모리스라고 하는 머슬이 부착하는 곳이죠. 머슬에 대해서는 근육 부분에 가서 다시 다루게 되겠습니다. 글루티얼 튜버러시티
글루티얼 튜버로시티는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의 텐던을 받는 곳으로 일롱게이티드 디프레션이나 리치 형태로 존재합니다. 드물게 서드 트로켄터 이름 붙일 정도로 두드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넙다리뼈의 몸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디 오브 피머이죠. 네, 바디 혹은 쉐프트는 여러 다양한 근육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표면에서는 만질 수가 없습니다. 디스탈 엔티리어 서피스는 파텔라의 아티큘러 서피스 위 5 내지 6cm 정도에 위치하며 이곳은 수프라 파텔라 볼자로 덮여 있습니다. 전면과 측면의 프록시말 3분의 2 정도는 바스투스 인터미디우스 머슬로 둘러싸여 있으며 미디얼 서피스는 바스투스 미디알리스에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넙다리뼈 몸통 가운데가 가장 얇고 프록시말 방향으로는 익스펜드 되어 있고 디스탈 방향으로는 상당히 강하게 익스펜션 되어 있습니다. 바디 엑시스는 TBI 장축에 대해서는 5 내지 7도, 수직선에 대해서는 대략 10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합니다. 바디의 미들 3분의 1에서는 세 면과 세 연을 가지는데 넓은 엔티리어 서피스는 전반적으로 매끈하고 컨벡스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넙다리뼈의 뒷면은 구분하자면 파스테로 레터럴 서피스와 파스테로 미디얼 서피스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위 프록시말 사이드에는 3개의 능선이 있고 중앙 3분의 1에는 거친 선, 리네아 아스페라, 라틴어인데 번역해보면 rough line이라는 뜻이 됩니다. 네, 그 리네아 아스페라가 존재해서 첫 번째 가쪽 능선, 네, 요것은 볼기근 거칠면으로서 레터럴 리치 혹은 글루티알 튜버로시티라고 해서 위쪽에 나왔었죠. 그리고 두 번째 중간 능선, 가운데 것인데 이것은 두덩 능선이라고 해서 인터미디엇 리치 혹은 팩티니얼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안쪽 능선이라고 해서 나선선, 미디얼 리치, 스파이럴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요것들에 대한 일부 교과서의 정의가, 즉 리네아 아스페라에 대한 세부 정의가 약간 다르거나 모호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팩티니얼 라인과 스파이럴 라인 자체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즉 둘 다 인터미디엇 리치라고 보는 설정이고, 굳이 따지자면 현재 스파이럴 라인은 리네아 아스페라의 셋 중에 하나로서 미디얼 립을 가리키는 용어로 흔히 쓰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터트로켄터릭 라인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우선 저희 수업에서는 그리고 시험에서는 미디얼 립을 스파이럴 라인으로 보는 관점을 그대로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인터미디엇 그리고 미디얼 두 리치는 짧게만 분리되어 있다가 금방 합쳐집니다. 리네아 아스페라 자체는 그 심부의 두꺼운 컴팩트 본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강한 힘에 저항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리네아 아스페라는 어덕터 롱거스, 어덕터 브레비스, 어덕터 마그누스, 바스투스 미디알리스, 바스투스 레터랄리스, 인터머스큘라 septa, 숄헤드 오브 바이셉스 페모러스 등의 어채치먼트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 근육들에 대해서는 하지 시간에 다시 공부해 보시기로 하고요. 먼저 가쪽 능선, 레터럴 리치는 프락시말 엔드에서 설명했다시피 매우 거칠며 큰 돌기인 그레이터 트로켄터를 향해서 올라가는 곳입니다.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의 일부의 어태치먼트를 제공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데버에서는 상부 능선이 강하게 돌출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서드 트로켄터로 불릴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레터럴 리치는 글루티알 튜버로시티입니다. 중간 능선 인터미디얼 리치는 레서 트로켄터의 연속을 하게 되고, 이곳은 팩티니얼 라인이라고 부른다고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팩티니어스 머슬이 부착되는 곳이 됩니다. 세 번째 안쪽 능선 미디얼 리치는 앞으로 가서 돌기 사이선인 인터트로켄터릭 라인에 이어지게 되는데, 이곳에는 일리아쿠스 머슬이 부착하게 됩니다.
이 리네아 스페라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넙다리뼈 몸통 바디 오브 피머의 중앙에서 X자 모양의 거친 융기를 만들게 되는데요. 안쪽의 것을 미디얼 립이라고 하고 가쪽의 것을 레터럴 립이라고 부르죠. 피머의 뒷면 전체를 볼 때 미디얼 립은 위로 올라가서 돌기사에선 인터트로켄터릭 라인으로 가게 되고, 이것이 미디얼 리치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죠. 그리고 밑으로는 안쪽 위 관절 융기 미디얼 에피콘다일에 계속됩니다. 한편 가쪽선 레터럴 립은 위로는 볼기근 거칠면, 즉 레터럴 리치에 해당되는 글루티알 튜버로시티 쪽에 연결이 되고, 아래쪽은 가쪽의 관절 융기인 레터럴 에피콘다일에 계속되는데, 양선 립들은 아래 끝이 넓어져서 이등변 삼각형의 평탄한 파블리티아 서피스 오금면이 됩니다. 이 중 미디얼 립은 바스투스 미디얼리스 머슬의 오리진이 되고요. 레터럴 립은 바스투스 레터럴리스 머슬의 오리진이 되죠. 근육 부착에 대해서는 우술될 예정입니다. 파블리티얼 서피스, 다리 오금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파블리티얼 서피스는 삼각형 형태의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미디얼 앤 레터럴 수프라콘딜라 라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디스탈 미디얼 파트에서는 거칠고 살짝 엘리베이션이 되어 있는 면을 가지고 있으며, 파블리티얼 파사의 플로어 중 프록시멀 파트를 형성하게 되는데, 뼈와 파블리티얼 아터리 사이에 다양한 양의 지방 조직으로 덮여져서 이들을 서로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피머의 디스탈 엑스트리미티 알아봅니다. 아주 두껍고 크며 양쪽으로 넓게 확장되어 튀어나온 두 개의 융기, 즉 안쪽 관절 융기 미디얼 컨다일과 가쪽 관절 융기 레터럴 컨다일로 형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역시 티비아에 체중을 전달하기 위한 베어링 서피스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이죠. 두 개의 관절 융기들은 일부 관절면이며, 아래에서 보았을 때 전방에서 두 컨다일이 합쳐져서 하나의 바디 혹은 쉐프트에 연결이 되는 형태입니다. 후방에서는 중앙에 깊은 인터칸딜라 파사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컨다일 자체는 파블리티얼 서피스를 넘어서 튀어나와 있죠. 컨다일의 관절면은 넓고 인버티드 U 쉐입을 띠고 있는데, 파텔라 및 티비아와 관절을 하는 곳입니다. 파텔라 서피스는 앞면까지 넘어가겠죠. 그리고 특히 레터럴 사이드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파텔라 서피스는 트랜스버스 플레인 상에서는 컨케이브한데요. 버티컬리는 컨벡스하고 중간에 그루브드 되어 있어서 파텔라의 후면을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파텔라 서피스는 레터럴 사이드에서 보다 프록시멀 방향으로 익스텐션이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프록시멀 버더는 디스탈리 그리고 미디얼리하게 경사진 주행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죠. TBR 서피스는 인터칸딜라 파사로 나누어져 있지만 전방에서는 연결돼서 파텔라 서피스와 연속이 되는 형태입니다. TBR 서피스의 미디얼 보더 쪽은 컨벡스한 데 비해서 레터럴 보더 쪽은 다소 스트레이트합니다. TBR 서피스는 전체적으로 컨벡스하며 양쪽으로 컨다일의 엔테로 포스테로 커버처는 꽤 차이가 명확하게 나는데요. 즉 미디얼 컨다일이 레터럴 컨다일에 비해서 오블릭한 커버처를 가집니다. 이러한 차이가 무릎 관절 내의 풀 익스텐션 시의 락킹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인터칸딜라 파사는 인트라캡슐라 하면서 대부분은 익스트라시노비얼한 상태입니다. 인터칸딜라 파사의 레터럴 월, 즉 레터럴 컨다일의 미디얼 서피스는 크루시에이트 리가먼트, 십자인대 중에서
anterior cruciate ligament의 proximal attachment가 붙는 곳입니다. 한편 intercondylar fascia의 medial wall, 즉 medial condyle의 lateral surface에 역시 비슷한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posterior cruciate ligament의 proximal attachment가 부착하게 되죠. intercondylar line에는 capsular ligament와 lateral side에서는 oblique popliteal ligament가 부착하게 됩니다. 이 intercondylar fascia의 anterior border에는 infrapatellar synovial fold가 부착하죠. 각 관절 융기의 컨다일의 위 측면에는 거친 융기가 있는데요. 이를 안쪽 위 관절 융기 medial epicondyl과 가쪽 위 관절 융기 lateral epicondyl이라고 합니다. 안쪽 위 관절 융기 medial epicondyl의 위에는 모음근 결절 adductor tubercle이라고 하는 큰 결절이 있죠. lateral condyl은 medial condyl에 비해서 anteroposteriorly, 즉 전후방적으로도 더 큽니다. 두드러진 융기인 lateral epicondyl에는 fibula collateral ligament가 부착하죠. lateral epicondyl의 posterior superior 방향에 있는 impression에 gastrocnemius muscle의 lateral head가 부착합니다. 한편 medial condyl은 내측으로 벌징이 되어 있어서 쉽게 촉지가 되는 편인데요. 프록시말 방향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adductor tubercle이 있어서 adductor magnus가 부착하게 되죠. 이 컨다일이 디스탈 방향으로 더 뻗어 있기 때문에 샤프트가 수직선에서부터 각도를 가진다 하더라도 피머의 디스탈 엔드의 프로파일은 거의 수평에 가깝게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미디얼 에피컨다일에는 tibial collateral ligament가 부착됩니다. 넙다리뼈 골절 femoral fracture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넙다리뼈 골절이란 넙다리뼈가 관련된 모든 형태의 골절을 의미하는데요. 특징적으로 자동차 사고와 같이 매우 큰 힘에 의한 high impact 트라우마에서 발생하는 인jury입니다. 다이아피시스, 즉 미드로 피머에서 발생하는 골절과 헤드, 넥, 그리고 트로켄터 등에서 일어나는 골절은 다르게 처치가 됩니다.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양태로서 노인의 골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인 대퇴, 특히 고관절 부위는 골반뼈와 넙다리뼈를 잇는 관절로서 하반신 움직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죠. 이러한 고관절이 골절되면 서고, 걷는 것 등의 기본적인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삶의 질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신체 유연성 및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뼈가 약하기 때문에 가벼운 낙상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지거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최근 50세 이상 성인 남녀의 고관절 골절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도 급격히 진행된 도시화와 이에 따른 생활 습관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화로 인해 운동량이 감소하고 바깥 생활을 덜 하게 돼서 비타민 D의 생성이 부족해져서 뼈의 강도 자체가 약해졌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퇴골절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상이 있으면서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거나 골절이 심한 경우에는 다리가 짧게 보일 수도 있고 엉덩이 관절을 움직이면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양반 다리를 하면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것들, 그러한 증상을 보입니다.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의 경우에 대퇴 경부에 전이가 없는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골다공증으로 인해 약해진 뼈가 일상적인 체중 자체를 견디지 못해 골절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골절이 잘 보이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골절 부위에 골진이 보이면서 골절이 진단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엑스레이 검사와 동위원소 검사를 함께 시행해야만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골절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골절 부위가 서로 심하게 박혀있는 감입골절의 경우에는 나사를 이용한 고정술을 시행하고요. 골절 부위의 안정성은 뛰어나지만 약 15% 정도의 경우에는 골절 부위가 다시 전이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에 동위원소 검사를 시행해서 대퇴골두로의 혈관 손상이 발생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되는데요. 간혹 혈관 손상으로 인한 과도의 괴사가 있어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골절 부위가 심하게 전이된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을 시행한 후 7일 내에 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는 외래로 내원해서 주기적으로 인공관절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치료도 계속 해야 되죠. 고관절 골절로 인해서 장기간 움직이지 못해서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로 인해서 폐렴, 혈전에 의한 뇌졸중, 욕창, 영양실조증 등의 합병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 매니지먼트가 매우 중요하죠. 골반 골절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골반 골절은 다른 부분의 골절에 비해서 드물지만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낙반사고와 같은 강력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다른 부위의 골절이나 연부 조직의 손상 및 방광과 요도 등 골반강 안에 있는 펠빅 캐비티 내에 있는 주요 기관의 손상이 동반되기가 쉽습니다. 골절 부위 자체의 출혈도 많지만 주위의 크고 작은 혈관들이 손상돼서 더욱 많은 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고 부러진 뼈 조각을 맞추어 고정하는 것도 힘들며 펠빅 링, 골반 고리의 안정과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치료 후에도 심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망률이 보고에 따라 다르지만 무려 약 10%에서 16%까지 이르는데 이는 두개골 골절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것이고 또한 합병증도 많습니다. 물론 사망을 초래하는 원인 자체는 골절 자체보다는 타 장기의 손상인 경우가 많죠. 골절의 원인이 된 외부의 힘 크기에 따라서 작은 외래 골절과 큰 외래 골절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해부학적으로는 애서테블룸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골절과 이를 동반한 골절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외력에 의한 골절은 노년층에서의 낙상 또는 골 성장이 끝나지 않은 청소년기 골 성장 부위가 당기는 힘에 의해서 골절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펠빅 링을 구성하는 각각의 뼈의 골절은 있을 수 있지만 골반 고리의 안정은 유지되는 편이죠. 큰 외력 골절은 교통사고나 낙반사고, 추락사고 같은 큰 외력에 의해서 손상된 것으로서 골반환, 즉 펠빅 링의 두 군데 이상이 골절돼서 안정을 잃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연부 조직과 내부 장기에 심각한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반 골절은 두 가지 분류 체계 중 하나를 사용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설명되는 편인데요. 골반에 가해진 힘에 따라 다른 양상의 골절을 처리하는데 이때 골편들의 스테빌리티 혹은 인스테빌리티에 의한 분류로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타일스 클래시피케이션, 타일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에서는 posterior sacroiliac joint stability에 근거해서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타입 A 인저리에서는 sacroiliac complex가 인택트한 경우를 말하고요. 이 경우 pelvic ring은 비수술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타입 B 인저리의 경우에는 외부 또는 내부 회전력에 의해서 발생하여 후방의 sacroiliac complex의 부분적인 파괴, partial disruption이 있을 때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보통 종종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죠. 타입 C 인주리의 경우에는 posterior sacroiliac complex의 완전한 파괴를 특징으로 하며 회전 및 수직으로 불안정합니다. 이러한 부상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충돌이나 높은 곳의 추락 혹은 심한 압박 등에 의한 큰 힘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달리 많이 사용되는 클래시피케이션으로서는 영 볼게스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는데 이것은 인저리 메커니즘에 의한 분류입니다. 안테로 포스테리어 컴프레션 타입으로서 1, 2, 3가 있고 레터럴 컴프레션 타입 1, 2, 3 그리고 버티컬 쉬어랑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던 모든 것들의 컨비네이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라고 하면 레터럴 컴프레션 타입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이드 임팩트 오토모빌 액시던트 즉 측면 충돌, 자동차 사고 및 피데스트리안 인저리 등에서 발생하는 것들인데요. 이들은 골반뼈들의 인터널 로테이션을 유발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superior and inferior pubic ramus들이 앞쪽으로 골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것과 같은 전단력으로 인한 낙상 등에서 발생하는 shear force에 의해서는 인대나 뼈의 파열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죠. 또 특정 종류의 골반 골절로서 오픈북 골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종종 일반적인 오토바이 사고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타구니 부위, 그로인 혹은 퓨비스 부위에 심한 충격을 받은 결과
골반의 왼쪽과 오른쪽 절반이 앞, 뒤로 분리되어 앞쪽이 뒤쪽보다 더 많이 열린 상태로서 마치 책이 땅에 떨어져 가운데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양태를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중증도에 따라서 재활 전에 외과적 재건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정면 충돌 사고라든지 혹은 전방 또는 후방에서의 힘이 일반적으로 오픈북 부상의 external rotation of hemipelvis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개방골절이 더해지는 경우에는 감염 및 혈관 손상으로 인한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켜서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됩니다. 일단 골반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환자의 의식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본인이나 목격자 등으로부터 가능한 정보를 모두 얻어야 되고요. 동반 손상으로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응급처치로 기도 유지, 지혈, 쇼크 처치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전신 지차를 해야 됩니다. 골반 골절이 있는 경우 그 골절면으로부터 대개 500에서부터 3000cc 가량의 출혈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골반 골절 환자의 경우에는 다른 장기의 손상이나 주요 혈관의 손상 없이 골절 자체만으로도 실혈이 많아 쇼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부러진 뼈를 빨리 맞춰 고정하는 것이 출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흘러나온 피떡의 압박으로 지혈되는 것이 보통이긴 합니다. 증세는 골절 부위의 동통과 부어오름, 압통 등의 국소적인 증세가 나타나고요. 골절의 전이가 심할 때에는 골반 및 다리가 변형되기도 합니다. 골절이 심한 경우에는 해면질골로 구성되어 있는 골절면에서 다량의 출혈과 골반강 내 출혈이 함께 일어나 출혈성 쇼크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주요 합병증으로서는 사망, 부정유합, 지속적인 요통이나 둔부 통증, 외상성 관절염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골반골의 부정유합은 골반의 변형으로 인한 다리 길이의 차이와 앉은 자세의 불안정, 하지 자세의 변화 및 운동 범위가 제한되고 요통이나 둔부 통증 등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치료 방법 및 시기로는 골절의 양상에 의해도 동반 손상으로 인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데요. 펠빅 링 자체의 손상이 없는 골절이나 골반골이에 손상은 있으나 금만 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침상에서 안정 등 보존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펠빅 링 자체의 손상이 있고 뼈가 어긋난 경우에는 우선 보존적인 방법으로 뼈를 맞추게 되는데 뼈가 잘 맞지 않아 심각한 다리 길이의 차이나 하지 운동 등의 제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수술 고정 방법에는 체외골 고정 방법과 체내 고정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반 교정, Corrective Pelvic Osteotomy 혹은 Acetabuloplasty를 알아봅니다. 카이로프랙틱이나 추나요법 등에서 골반의 변형을 손이나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교정하는 것을 골반 교정으로 일컫지만 정형외과에서 말하는 골반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범주에서 약간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골절이나 외상에 의해서 생긴 변형을 원래의 모양으로 맞추거나 선천성 고관절 탈구에서 빠져있는 대퇴골두, 헤드 피머를 제자리에 넣는 것을 정복, 리덕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수술적 혹은 비수술적으로 시행될 수가 있습니다. 정복 후에, 즉 리덕션 후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픽세이션,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방법으로 보조기 착용, 견인, 석고분등 고정, 그리고 수술적 고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뼈의 기형이나 변형에 대해서 그 형태를 바로 잡아주는 수술을 통칭해서 교정절골술이라고 하는데 골발골에서 시행하는 것을 골반절골술이라고 하고요. 또한 대퇴골두를 함께 고관절을 이루는 에스테블룸, 비구의 변형을 교정하는 것을 비구 성형술, 에스테블로플라스티라고 부르는 수술도 있습니다. 골반의 골 자체의 변형은 선천성 질환이나 소화기 질환으로 성장이 불균형적으로 진행된 경우에 발생될 수가 있는데 골절 후에 부정유합, 뼈가 어긋나게 붙는 것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이든 간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으로 조작하거나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교정할 수 있는 골반골의 변형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정형외과에서 자주 시행되는 골반절골술은 골반뼈를 뼈를 잘라서 부러뜨리는 것이죠. 펠빅 오스테오토미를 한 후에 적절한 위치로 회전 또는 이동시켜서 고정하는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질환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여성들이 출산할 때 정상적으로 골반골이 벌어지고 아기가 나오면 다시 즉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드물게 퓨빅 심피시스 부위가 벌어진 채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많이 벌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심하게 벌어진 경우에는 코르셋처럼 생긴 보조기를 착용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반골 자체의 변형이 없이 척추의 이상이나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는 경우, 혹은 골반부나 하지 근육의 이상이 있는 경우 등에서 골반이 틀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틀어진 것은 자연히 교정이 되는 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